자, 센토스 6 버전에서는 IP 테이블스라고 하는 기본 방화벽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센토스 7에서는 파이어월 D가 기본 방화벽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자, 6 버전에서는 파이어월 D가 없고요. 그 다음에 7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IP 테이블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IP 테이블스 방화벽을 저희가 사용해 보던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넷필터 공식 사이트는 여기 가시면 되고요. 실제 리눅스 커널에 들어있는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방화벽을 설정하고 운영을 해야 안전하게 서비스를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이 반드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IP 테이블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자,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본 방화벽으로 설정되어 있는 파이어월 D를 그대로 내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그대로 설정한 후에 IP 테이블스 다시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자, 얘를 그대로 이네이블 시키고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 얘가 방화벽이 IP 테이블스 방화벽이 올라오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라올 땐 간단하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기화 시킨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명령어는 자, 이렇게 firewall D를 중지하고 다시 비활성화 시켜서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자, IP 테이블즈 서비스를 그대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이 IP 테이블즈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확인하고 관련된 firewall D를 그대로 확인하면 이제 내려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어떤 방화벽에 룰이 올라오는 거를 그대로 다 초기화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 테이블 명령어의 옵션들은 쭉 이렇게 있고요. 각각 하나하나씩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IP 주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주소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P라는 옵션, 그 다음에 TCP 프로토콜을 적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P 다음에 TCP, UDP 프로토콜을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P 다음에 UDP, 그 다음에 ICMP 프로토콜이다. 그러면은 ICMP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지 주소에 이 포트 주소, 포트 번호는 이 프로토콜을 적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2개를 적고 S포트 다음에 포트 주소를 적으면 되고요. 자, 목적지 포트 주소는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명령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방화벽 룰을 확인하는 걸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형식은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테이블 명이 사실은 지금 생략이 됐는데 저희는 뭐 다른 테이블로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일단 필터 테이블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테이블을 우리가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그냥 다 필터 테이블로 우리가 설정해서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좀 약간 흔들려가지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L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기본이 이제 필터 테이블은 생략하면 필터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기본 필터로 할게요. 자,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F를 이용해서 다 플러시 시켜주시고 갈게요. 자, 마이너스 F.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대문자 자 L 그러면 필터 테이블에 있는 체인들이 보여져요. 자, 리스트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가 n을 주게 되면 지금은 룰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이게 뉴메릭의 약자예요. 숫자로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v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mvel.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라인까지 주면 라인 넘버스라는 애를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저희는 넘버스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라인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필터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생략이 되기 때문에 다 필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L, NL, MVL, MVL 라인까지. 자, 그럼 만약에 나트 테이블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나트 테이블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T 나트 마이너스 L. 잠깐만요. 이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NL 한번 주시고요. 자, MVL 라인까지. 아, 출력은 L, NL, MVL, MVL 라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옵션들을 적으시면 돼요. 자, 맹글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드의 값을 변경하는 이 맹글. 자, L, 자, NL, 그 다음에 MVL, 그 다음에 라인까지. 자, 로우하고 시큐리티는 생략을 할게요. 아, 잠깐만요. 이거를 저희가 이게 라인이 여러분들이 꼭 이것만 라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라인이 얘도 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룰을 추가를 할 건데요. 이때 마이너스 어펜드라고 하는 애에 이니셜 따갖고 대문자 A 옵션인데요. 명령어는 다 대문자예요. 항상 여기에 자, 대가로가 없는 것은 무조건 써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다음에 체인의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룰의 규칙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테이블에 저기가 와야 돼요. 원래는 테이블. 근데 저희는 일단 필터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원래는 정확하게 쓰려면 마이너스 T 한 다음에 테이블명. 이게 원래는 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필터 테이블이니까 생략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로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요. 방화벽에 지금 룰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막 들어있어요.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뭔가를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추가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방화벽 룰의 정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어떻게 해요? 추가되는 형식으로 얘가 등록이 된다라는 사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자, IP tables 마이너스 A append 자, 인풋 체인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요. 자, 마이너스 S 출발지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지 주소 L3 헤더 쪽을 제어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L3 헤더의 출발지 주소가 1.1.1.1이면 마이너스 J 드롭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J가 점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타겟을 점프라고 하는 요 애에다가 이 타겟을 드롭으로 주면 패킷이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킷을 거부하는 룰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IP tables, 자, append, 자, input chain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출발지 주소가 1.1.1.1이면 원래는 이게 이제 단일 IP 주소이기 때문에 슬래시 32를 써줘야 돼요. 그런데 안 써줘도 얘가 알아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래시 32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1.1.1.1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슬래시 32가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나는 더 적고 싶어요. 그러면 적으시면 됩니다. 자, 드롭, 엔터. 그러면 이제 얘가 하나가 이제 등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L3 헤더 쪽에 이 출발지 주소를 확인해서 2.2.2.2면 얘는 패킷을 허용하는 정책이죠.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풋 체인의 출발지 주소가 2.2.2.2 슬래시 32, 32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ccept.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단일 IP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IP 주소. 그러면 IP 주소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1.1, 1.1.1.2, 1.1.1.3, 1.1.1.4 이런 식으로 1.1.1.1부터 1.1.1.4까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듈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레인지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IP 레인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정된 방화벽 룰 확인하겠습니다. 자, IP tables -nl 그러면 여기에 자, 그냥 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뉴메릭이 없으면 이렇게 여기에 1111 이렇게 나오네요. anywhere 이렇게. 자, 모든 지금 IP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앞에다가 숫자 형태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뉴메릭이라고 하는 저 N 옵션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뒤쪽에 가면 에러예요. 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N부터 먼저 적고 대문자 L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치면은 이 테이블이 지금 현재 생략이 됐기 때문에 기본값은 필터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체인명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기본 전체 필터 테이블 전체가 다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잘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3.3.3.3을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요.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위에서 쓴 게 지금 현재 요거죠, 요거.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는요. 자, 요거 하나. 그쵸?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거 하나.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사용자가 쓴 저 패턴을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거꾸로 여기처럼 자 IP tables -j drop 자 append 자 인풋에 추가하겠습니다. 주소는 3.3.3.3입니다. 자, 단일 IP 주소이기 때문에 32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엔터 치게 되면은요, 잘 등록이 되죠. 만약에 등록이 안 됐으면 에러가 났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인풋 체인만
다시 얘기해서 패킷이 저한테 들어오는 문만 제가 확인을 하면 걔만 보여져요.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IP 주소 3개만 일단 자,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요, 방화벽 룰을 체크하는 건데요. 이때 쓰는 게 체크 옵션 C예요. 자, 이때도 다 명령어는 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형식은 당연히 여기는 뭐 테이블이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요것도 원래는 T 이렇게 해주시고 테이블명, 저희는 이제 필터 테이블이니까 굳이 뭐 쓸 필요는 없고요.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요 명령어 옵션, 그 다음에 체인의 이름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룰 규칙을 적고 옵션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정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 인풋 체인에 소스의 IP 주소가 1.1.1.1이 드랍인지 이렇게 적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만약에 A면 추가가 되는 거지만 이 C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일단 걔가 등록이 돼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설정이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IP tables -C. 자, 인풋 체인에 출발지 주소가 1.1.1.1이면 네, 1.1.1.1이고, 자, 타겟은 드랍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엔터 치게 되면 얘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에코를 이용해서 저희 우리 쉘 스크립트에서 리턴 값 한번 확인해 보면 0이라는 거는 성공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를 던져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똑같은 룰에 저 드롭을 accept로 바꿔볼게요. 자, 드랍이 accept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bad 룰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는 리턴 값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1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거짓. 다시 얘기해서 저 룰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결과를 자, 디바이스의 널로 스탠다드 아웃풋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메시지가 안 보이니까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니까는요. 자, 이렇게 보내놓고 그 다음에 리턴 값만 확인해 보시면 아, 저 룰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저희가 요 부분도 요거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요거 없으면 뭐 아예 안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게 -C 옵션이에요. 자, 이렇게 설정하는 설정되어 있는 애 중에 요거 그대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거 자, NL 라인이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만 보겠다. 그러면 인풋. 자, 요게 3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하게 얘를 갖다가 써가지고 이제 지울게요. 자, 아까 우리가 자, A에서 인풋 그 다음에 소스의 어드레스는 1.1.1.1 자, 드롭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가 된 거였는데 이 A를 D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삭제 방법 2가지 중에서 룰 형식 동일하게 설정하고 A를 D로 바꾸면 그 룰과 동일한 애가 지워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걔가 지워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지만 우리가 복잡한 거는 이걸 일일이 다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룰 번호로 지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제 라인이라고 주게 되면 룰 번호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 룰 번호를 가지고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2번 룰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2번 룰을 지우면 얘가 지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지워지게 되면 마지막은 2.2.2점이 하나만 남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지워보겠습니다. 자, iptables. 자, input chain의 2번 룰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방향키 위로 올려서 쳐보시면 2.2.2점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우는 건 이렇게 두 개만 일단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리플레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 자, 여기에 이제 필터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는 그냥, T는 테이블, 그냥 필터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뺄게요, 저희가. 그냥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테이블에서만 할 거니까. 자, 이때 쓰는 거는 마이너스 R 옵션이에요. 자, R 옵션의 형식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 R을 쓰고 체인을 적고 체인의 이름을 적고 룰 번호를 적고 룰의 규칙을 적으시면 돼요. 뒤에 옵션이 있으면 옵션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출력이 되는 부분에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출력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인풋 체인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인풋 체인을 여기다가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인풋에 지금 자, 체인 번호 지금 현재 체인에 지금 번호가 1번이죠. 자, 1번 룰 번호에 설정된 요 룰 accept라고 되어 있는 애를 드랍으로 우리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그죠? 요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요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드롭으로 바꾸는 거니까 타겟을 드롭으로 바꾸고 룰 번호 1번을 교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iptables. 자, 인풋에 1번에 있는 애를 교체하는데요. 출발지 주소가 2.2.2.2. 그 다음에 자, 타겟. 자, 점프를 드롭으로 해놓으면 얘가 드롭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잘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변경이 완료되면 저희 1번 룰 그대로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번호 그대로 삭제를 할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에러 나요. 왜 그러냐면 얘가 번호를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룰을 그대로 삭제하게 되면 전체가 다 지워진 거예요. 아, 마이너스 대문자 D를 이용하면 삭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화벽 자, 룰을 저희가 아까 이제 추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삽입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인서트 옵션인데요. 자, 이 삽입을 할 때는 자, 여기에 이렇게 줘요. 당연히 이제 테이블은 필터 테이블이니까 생략하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대문자 i를 적고 체인의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룰 번호를 적고 룰 규칙이라든지 옵션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하고 I의 이 차이점은 뭐냐? 자, A의 옵션은요. 자, 룰이 추가될 때 가장 마지막에 추가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룰이 자, 여기 체인에 이렇게 지금 5개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A 명령어의 옵션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면 여기에 붙는다고 그랬죠? 가장 마지막 쪽에 추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I는요.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 옵션을 이용하면 만약에 제가 중간에 나는 여기에 저는 넣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I를 이용해서 번호를 안 적으면은요. 자, 삽입하는 형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룰 번호가 하나는 들어가는 애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만약에 안 들어가면 얘는 가장 꼭대기에 추가가 돼요.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제가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룰 번호가 여기 없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 자,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룰 번호에다가 제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룰 번호가 예를 들어서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1번, 2번, 3번이 여기죠. 예, 여기가 3번이잖아요. 여기가 3번이니까 자기가 3번으로 되고 자기가 3번으로 되고 얘가 4번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때 룰 번호를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현재는 룰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몇 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3개 한번 추가해 볼게요. 1.1.1.1부터 3.3.3.3까지 자, 드롭으로 3개를 추가할게요. 자, 어펜드 인포 출발지 IP 주소가 1.1.1.1 자, 드롭으로 추가하고요. 자, 어펜드 인포 출발지 주소가 2.2.2.2 드롭. 자, IP 테이블스 3.3.3.3 드롭. 자, 라인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3개가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3개가 등록된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I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중간에 한번 끼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번호를 안 적으면 1과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인풋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가 그대로 자, 이렇게 가장 꼭대기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룰 번호를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라인이라는 걸 주고 이제 한번 가보면 지금 얘가 3번이 지금 룰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가 제가 5.5.5.5를 끼워서 집어넣게 되면 기존에 있는 3번은 룰이 4번이 되고 기존의 4번은 5번으로 밀리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다가 3번 룰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저 룰 번호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인풋 체인에다가 자, 3번에다가 넣는데 출발지 주소가 5.5.5.5는 자, 드롭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자, 다시 방향키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 자기가 3번 룰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은 4번으로 밀렸고 4번은 5번으로 밀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i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방화벽 룰을 초기화하는 F 옵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F 옵션은요, 뭐 당연히 여기다가 테이블명을 써줘야 되죠. 저희는 이제 필터 테이블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체인명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체인명이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체인명이 오면 그 체인명만 초기화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기본 테이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필터 테이블 전체 체인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필터 테이블 전체 체인에 설정된 룰을 모두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기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거는 뭐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인포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인풋에 있는 저 설정되어 있는 애가 초기화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다른 애들 아웃풋이나 포워드 쪽에도 만약에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 그러면 다 초기화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풋만 딱 쓰게 되면 그러면 인풋만 초기화되고 포워드와 아웃풋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한번 설정을 이렇게 한번 추가를 좀 해볼까요? 아까처럼. 자, IP tables 마이너스 자, append. 자, 인풋에다가 하나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1.1.1.1 드랍. 자, 그 다음에 포워드 쪽에다가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2.2.2 드랍.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웃풋 쪽에다가도 네. 자, 요때는 이제 뭐 대충 그냥 저희가 쓰자고요. 여기에 자, 이렇게 자, 이번엔 D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자, 얘를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전체가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F를 이용해서 특정한 애만 초기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인풋만 저희가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인풋.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인풋만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거기에 인풋만 설정을 하면 인풋만 초기화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아웃풋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웃풋 이렇게 해서 치시면 아웃풋만 또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포워드 한번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전체가 다 초기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워드 쪽도 다 날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하나만 할 거냐는 이제 결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좀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필터 테이블에, 자, 인풋. 자, 체인만 초기화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웃풋 체인만 초기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포워드 체인만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S 옵션입니다. 자, S 옵션은 우리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화면에 이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출발지 IP 주소, 그 다음에 자, 인풋 체인에 필터 테이블의 인풋 체인에 자, 출발지 IP 주소가 자, 요렇게 1.1.1.1, 1.1.1.2, 1.1.1.3. 타겟은 우리가 이 점프는 드롭으로 설정할 거고요. 자, 아웃풋 체인에는 목적지 IP 주소가 1.1.1.1, 1.1.1.2, 1.1.1.3을 자, 타겟을 드롭으로 해서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체인에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IP tables append input 체인에 출발지 주소가 1.1.1.1. 자, 단일 IP 주소니까 슬래시 32가 붙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J 드랍. 자, 이번에는 반대로 거꾸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죠? 자, 이번에는 또 거꾸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등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요거 3개 한번 등록해 볼게요. 자, 출발지 IP 주소가 1.1.1.1을 드랍. 자, IP tables 이번에는 드랍. 자, append input에다가 출발지 IP 주소가 1.1.1.2. 자, 이번에는 출발지가 1.1.1.3.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섞어 써도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쓰다가 보니까 오타가 난 거예요. 오타가. 여러분들 오타가 났는데 이거 되네?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만약에 오타가 안 났으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타가 났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섞어 써도 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섞어 써보니까 되더라고요. 단 이제 옵션을 서로 뒤섞을 때 거기 종속되어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이제 붙여야 되는 거고 지금같이 얘네들은 단독으로 딱딱.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ls-al i 요거나 아니면 ls- lia나 ls-ial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옵션 체크를 하고 들어가요. 얘가 명령어를 딱 실행하면 처음에 위쪽에 명령행에서 명령어가 실행이 돼 있으면 여기서 옵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실행 파일에. 그래서 그 옵션이 있는지 있으면 얘 실행하고 없으면 실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먼저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명령어들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IP 테이블스도 이 옵션을 체크하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뒤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죠. 얘네와 얘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L 다음에 반드시 뭐가 와줘야 된다고요? 체인의 이름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3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자, 아웃풋 체인에 저희 한번 등록해 볼까요? 자, 아웃풋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는 문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은 1.1.1.1. 자, 이번에는 드롭으로 자, 아웃풋 쪽에다가 데스티네이션은 1.1.1.2. 자, 이번에는 1.1.1.3을 이렇게 해서 3개를 한번 등록해 봤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 현재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풋. 이때는 라인까지 인풋이 전체를 다 보고 라인까지 확인해 보시면 인풋 체인에 3개의 룰이 들어가 있고 아웃풋 체인에도 3개의 룰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S 옵션을 주면 이 설정되어 있는 애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요. 화면에 출력이 될 때는 자, 뭐가 이제 먼저 출력이 되냐면 맨 위쪽에 정책이 먼저 출력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정책 있죠. 그죠? 자, 인풋 체인의 폴리시 액셉트, 포워드도 액셉트, 그 다음에 아웃풋에도 폴리시가 액셉트죠. 이렇게 3개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P 옵션, 폴리시, 정책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각의 마이너스 어펜더를 이용해서 인풋과 그 다음에 아웃풋 쪽에 들어가 있는 룰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희는 슬래시 31을 붙여준 적이 없죠. 근데 알아서 붙였죠. 자, 이유는 단일 IP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 IP 주소. 그래서 원래는 단일 IP 주소는 슬래시 32가 뒤에 붙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뭐 그렇게 붙이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얘가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붙는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슬래시 31을 써줘도 되고요.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S를 이용하면 우리가 관련된 설정되어 있는 애들을 iptables라고 하는 명령어만 빼고 나머지 뒤에 옵션들이 쭉 화면에 출력이 되니까는요. 이런 옵션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좀 많이 쓰겠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룰이 엄청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100줄, 100라인도 되고 뭐 그 이상도 된다 그러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땅 쳐가지고 얘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가 들어있으면 단일 IP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S는 네트워크 주소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제가 저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있는 IP 주소를 들어오는 문 다시 해서 인풋 쪽에다가 192.168.1.1, 1.2, 1.3, 1.4 이거를 다 제가 거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네트워크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주소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192.168.1.0/24비트 네트워크 전체를 내가 여기다가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ptables append input의 출발지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1.0/24비트 네트워크 전체를 자, accept 해주세요. 엔터 했어요. 그리고 나서 iptables-nl 이용해서 라인으로 확인하시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는 슬래시 24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S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1.0/24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화벽 룰 카운트를 우리가 0으로 초기화하는 옵션 마이너스 Z 옵션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Z를 주고 자, 당연히 필터 테이블이니까 테이블명을 여기다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체인의 이름을 적으면 그 체인만 초기화. 안 적으면 모든 체인이 초기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자, 지금 여기 NVL, V를 하나 붙여주시면 조금 자세히 보여주거든요. 자, 요거를, 자, iptables, 자, 마이너스 NVL, 엔터. 치시면, 저희는 당연히, 0으로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들 IP 주소가, 이 IP 주소가 여기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hping3를 이용해서 얘가 던졌다라는 건데, 자, 지금 저희는, 자, 여기에 지금 방금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좀 바꿔볼게요. 여기는 제가 이미 한번 했던 거라서,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무슨, 아까 우리가 hping3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설치했죠. 이 방화벽을 테스트하는 도구인데 뭐 말 그대로 1.1.1.1에서 출발지 주소가 그쪽에서 들어올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 쪽에 들어올 일은 100% 없죠. 저희는 내부에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4번에서 아까 우리가 4번에서 똑같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대로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hping3
자, -1은요, ICMP 옵션이에요. 핑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IP 주소가 1.1.1.1로 출발지 주소를 스푸핑 한다는 얘기는 저걸로 속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출발지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세팅해서 이쪽 편으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쪽 편. 출발지 주소를 이쪽 편으로 이렇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핑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핑을 치게 되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없어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자, 카운트를 1개 주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점 200.4번에다가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쪽에다가 200점 잠깐만요. 200.3번에다가 줘야죠. 지금 3번에서 세팅을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저쪽 편에다가 3번에다가 하나 이렇게 주면 얘가 핑을 치면 이렇게 날라와요. 그죠? 날라오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방금 얘가 이렇게 치면 지금 여기가 3번이고 그쵸? 여기가 3번이죠. 이렇게 서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서버인데 여기는 4번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패킷을 이렇게 날릴 때 자, 우리가 자, 요렇게만 보자고요. 요렇게. 요렇게 그냥 주소만 보죠. 자, L3 쪽을 한번 보면 자, L3 쪽 보면 자, 출발지 IP 주소가 소스의 IP 주소가 자, 200.200.200.4번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는 3번이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패킷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옵션을 만약에 주게 되면 이 4번을 1번은 1.1.1.1로 교체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걸 넣고 던지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200.200.200.3번이 되겠죠? 그게 바로 어떤 옵션이요?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1.1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A 1.1.1.1은 말 그대로 이 패킷 안에 저 출발지 주소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자, -A를 이용해서 스푸핑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푸핑 한다고 합니다. 소스의 IP 어드레스를 스푸핑해서 하나 카운트를 던져보면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얘가 하나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1.1.1.2 자, 이쪽 자, 여기서 자, IP 어드레스를 1.1. 소스의 IP 주소를 1.1.1.2로 설정하고 또 이번에는 카운터 2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얘는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들어왔죠. 카운트 패킷 수를 보시면 돼요. 여기 2개. 자, 그리고 이번에는 3번. 자, 3번에 3개를 보내볼게요. 3번에다가 패킷 카운트 3개.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최종적으로 1.1.1.1에서 패킷이 1개 들어왔고요. 1.1.1.2에서 패킷이 2개가 들어왔고요. 1.1.1.3번에서 패킷이 3개가 들어온 거를 얘가 전부 다 드롭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방화벽을 테스트할 때 hping3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걔네들의 이 카운트, 바이트하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거를 자, 마이너스 Z를 이용해서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때요? 초기화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초기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된 애를 다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Z를 이용하면 이렇게 들어온 패킷의 개수와 그 다음에 그 바이트 수가 초기화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방화벽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기본 그 제공되는 체인 말고 저희가 한번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는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사용자 정의 체인은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체인이고요. 이 실제 이제 이런 체인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 또 다양하게 얘네들이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혹은 나가는 패킷에 대한 제어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 체인과 사용자 정의 체인과 관련된 명령어 옵션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 체인을 생성할 때 쓰는 N.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체인을 삭제하는 옵션. 자, X. 사용자 정의 체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E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우리 명령어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용법은요, 여기다가 자, 당연히 이제 여기에는 다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필터 테이블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생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다음에 체인명 주게 되면 바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X 다음에 체인명을 주면 삭제가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변경할 때는 마이너스 2 다음에 이전 체인명, 그 다음에 뉴 체인명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드 체인명, 뉴 체인명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용자 정의 체인, 자, 이 사용자 정의 체인을 사용하는 거는 그 이후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만드는 정도의 내용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 1, 2, 3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p tables 마이너스 n 체인 1.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또 만드세요. 자, 이렇게 체인 3개를 그대로 만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제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자, 빌트인 체인,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체인은 요 가로에다가 폴리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폴리시. 자,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저 사용자 정의 체인은 자, 여기에 레퍼런시스라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사용자 정의 체인인지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체인을 삭제하는 옵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 X 다음에 체인명을 주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3개 그대로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체인 1. 자, 대소문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체인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지 소문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지워야 되겠죠. 자, 저희는 뭐 당연히 대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문자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전체 만들어진 체인
1, 2, 3이 그대로 삭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체인들, 빌트인 체인이 있는데 이런 빌트인 체인은 우리가 이제 X로 삭제가 되느냐? 그러면 삭제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빌트인 체인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트인 체인은 삭제할 수 없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삭제해 볼까요? 자, 인풋을 그대로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invalid argument 이렇게 나오죠. 지울 수가 없어요. 지워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번에 사용자 정의 체인 생성하기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생성할 체인명 요 4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겠어요? 사용자 정의 체인 4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사용자 정의 체인 한번 4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개 만드는 거는 그냥 N 옵션 주시면 돼요. 그래서 N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자 정의 체인을 넣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웹서버 그리고 여기다가 accept 자, 이런 식으로 2개를 만약에 주면은요 에러예요. 왜 그러지만 하나씩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B, C, D. 그러면 지금 A는 이제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 개 만들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얘는 그걸 제공을 안 하냐면 말 그대로 직접 명령어를 쳐가지고 우리가 연습은 하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명령어를 치는 것보다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당연히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줘가지고 생성할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뭐 타이핑하고 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웹서버 하나 그대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accept IP. 지금은 이제 하나씩 만드는 게 불편하지만 파일에다가 만들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넣어놓으면 돼요. 아까처럼. 아까 -s처럼 그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하나씩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지원을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드민 IP.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전체 4개가 그대로 보이죠. 그리고 얘네들 볼 때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체인은 레퍼런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 포워드, 아웃풋, 폴리시라고 적혀 있는 기본 체인 이외에 사용자가 직접 만든 체인과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마지막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2 옵션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만든 그 사용자 정의 체인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룰이 하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있으면 안 돼요. 이 X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냥 없으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웹서버를 웹으로 accept IP를 accept IP ADDR drop IP를 drop IP ADDR 어드민 IP를 어드민 IP ADDR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2를 주고 여기에 올드 체인명을 주고 그 다음에 뉴 체인명을 그대로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웹서버 자, 웹
그러면 그대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에러가 나오겠죠. 근데 에러가 안 났다는 것은 잘 바뀌었다라는 뜻이고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 바꾸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cept IP ADDR. 자, drop IP를 자, drop IP ADDR. 자, 어드민 IP. 자, 어드민 IP ADDR. 자, 이렇게 일단 다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IP tables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다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except IP ADDR, 어드민 IP ADDR, drop IP ADDR, 웹.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체인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삭제 한번 해봐야죠. 자, 삭제할 때는 일단 중요한 게 여기에 사용자 정의 체인을 삭제할 때 룰이 그 안에 존재하면 삭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할 때는 반드시 룰에 그 체인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그냥 삭제했는데 룰에 뭔가 하나를 추가해보고 한번 삭제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내용을 래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한번 잡아보면 얘가 사용자 정의 체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레퍼런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를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append input. 자, accept IP ADDR 쪽에다가 자, 1.1.1.1 출발지 주소가 1.1.1.1은 단일 IP 주소니까 /32 써주시고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드롭으로 우리가 그냥 잠깐만요. 아, 저희가 인풋을 여기다가 제가 써버렸네. 네. 자, 요거는 이제 하나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accept IP ADDR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제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이걸 지워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집어넣었으니까 X. 자, accept. 자, IP. 자, accept IP인데 여기다가 제가 드롭이라고 했네요. 예. 자,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예. 자, 그래서 바꿔볼까요? 예. 자, 여기다가 1번 accept IP ADDR. accept IP ADDR 1번을 자, 마이너스 S 1.1.1.1 자, 32 accept 이렇게 일단 바꿔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은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accept IP 쪽에다가 1.1.1.1이 오면 그대로 받아주세요. 허용해주세요. 라고 룰을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못 지워요. 디렉터리 not empty. 이렇게 뭔가 못 지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우려면 먼저 그 체인의 룰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는 이제 요런 메시지들도 잘 알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자, X를 이용해서 하기 전에 먼저 F를 이용해서 accept IP ADDR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없는 거 확인했으면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accept IP ADDR이라고 하는 요 체인에
체인에 방화벽 룰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삭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다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룰을 다 날려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지워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싹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어드민 ADDR, 어드민 IP ADDR, 자, 드랍 IP ADDR, 마지막에 웹.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